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야 대선 주자들 중 가장 먼저 본선에 오른 상황인데요. 자, 근데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 압승이었고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턱걸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두 분 초선 의원과 함께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장경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오늘 스튜디오를 좀 바꾸셨네요.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자, 방금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장경태 의원님, 이번 그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압승이고 이재명 후보 과반 턱걸이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라 이제 최종 결정이 됐는데 좀 먼저 평가를 들어볼까요, 장 의원님? 일단 초반부터 형성되어 있던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마지막까지 확인된 선거였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뭐 박빙 10% 이내 혹은 한 자릿수 박빙으로 예측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예상을 뒤엎고 대세론을 끝까지 형성해서 진행됐던 선거였다고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지막 3차 선거인단에 대해서 약간의 이 논쟁이 있는데요. 이 논쟁에 대해서 저는 이낙연 후보가 캠프가 마지막까지 아무튼 집중력을 잘 발휘했던 선거였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이 아마 매우 아쉽게도 생각될 것 같습니다. 허은하 의원께서는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5% 나왔죠. 네. 이제 그러면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이재명 후보의 2배 이상인데 이 부분을 주목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지사가 본선에 직행은 했다고 하는데 예. 국민적 의혹이라는 하향세를 타고 간신히 결승전에 진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당원하고 국민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중요했는데 그게 이낙연 전 총리가 62.37%고 이 지사가 28.3%였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중도층 민심은 이미 이 지사에게서 좀 등을 돌린 상태가 아닌가. 저희는 그걸 증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경선에서 54.81%였던 그 이 지사의 득표율도 사실 마지막에 57%까지 예측을 하면서 자신만만해 했었거든요. 예. 근데 50.29%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대장동 게이트 타격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다. 저는 왜 그렇게 하향세냐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 지사 승리를 비유하면은요.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켜졌는데 이렇게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아슬아슬 이렇게 통과한 예. 좀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9월 14일에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에 반박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어제 광주에도 다녀왔지만 11일 후에 사실 25일에는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 지사가 패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10월 3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일주일 후에 발표된 3차 선거인단에서 참패했거든요. 그래서 빨간불 역할을 하는 대장동 게이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란불에 네. 지나갔다. 하여튼 통과하셨다. 아, 그렇게 보시면 네. 허은하님께서 선거 분석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선거인단 선거 같은 경우는 해당 선거인단 모집 기간과 그 비슷한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투표 기간을 비교 분석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3차 선거인단의 모집 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14일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투표, 그러니까 9월 8일부터 12일의 투표 경향을 보면 1차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51.9% 한 20% 정도 차이로 이기고 있는 여러 가지 대세론 형성하고 있는 투표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의 민심이 그렇게 따지면 3차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졌던 기간에 서울과 경기에
투표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히 대장동이 뭐 있는 성남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59.29%까지 득표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큰 대세론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전문가의 말씀을 좀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전문가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하튼 이지서가 질수할 때 그 대장동 게이트가 확실히 빨간불이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만 이슈가 빨리 나왔어도 이낙연 후보가 결선에 진출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평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낙연 후보를 응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턱걸이로 과반으로 이제 그 대선 주자가 되셨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측 반발이 거세죠. 결선 투표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 이거 오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게 부정 경선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장 의원님 아무래도 이건 뭐 당 지도부 입장은 뭐 강경해 보입니다.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관례상 그리고 그 전에 당원 당규 해석상 후보가 사퇴하면 그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선거고요. 예. 이 사실 사표와 무효표를 좀 헷갈려서 하는 많은 표현들인데요. 이 사표 같은 경우는 투표율에도 들어가지 않고 득표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효표는 예. 투표율에는 들어가되 득표율엔 빠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투표 참여에는 뭐 145만 9,992명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별도로 이 득표율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뭐 50.29%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해석을 통해서 네. 확인되리라 봅니다. 예. 아마 이 근거로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도 판단하신 것 같고요. 예. 허은하 의원님은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무효표는 우선은 뭐 예. 저희 당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서 예. 그 남의 당 사람이 왈가왈부하는 거는 조금 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전 총리가 좀 손해를 본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좀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수사 좀 보시죠. 그 김만배 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을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돌아갔어요. 새벽에요. 근데 이제 이 조사받기 전후에서 기자들한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화동인 특히 제일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자신이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이전에 했던 얘기들이고요. 50억 클럽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뭐 거산도 의원 아들 50억은 뭐 절차대로 지급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요즘 나오는 여러 의혹들이 그 정영학 회계사가 의도적으로 녹음 편집한 거다. 이 입장을 밝혔는데 김만배 씨가 꺼낸 말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장 의원님. 뭐 일단 뭐 김만배 씨도 여러 가지 이 근거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또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 대주주이자 소유자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이 여러 가지 과정에서 사실 이제 이 등장 인물들이 워낙 이 국민의힘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이 곽상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최재경 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권순일 이 박근혜 대통령 임명했던 대법관, 또 김수남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등 뭐 이분들 같은 경우 제가 굳이 따로 호명한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우리 박승영 의원님께서 50억 클럽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예. 뭐 사실 뭐 50억 클럽은 제가 보기엔 리스트가 따로 막 50억 클럽 이렇게 작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VIP 관련된 스토리 리스트보다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 가지 이 얽히고 얽힌 이분들의 네트워크가 좀 있어서 아마 예.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클럽이라고 표현된 것 같은데 여러 이제 이 등장 인물들이 대부분 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서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이 천화동인 게이트가 결국 이 보수 정당과 법조계를 옥죄는 이 국민의힘의 헛발질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허원님께서는 저 김한배 씨 어떤 그 얘기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우선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예. 이재명 지사의 일조 클럽 안에서 내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일조 들고. 클럽이요? 네. 예. 이 지사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예. 대장동 사업을 함께 설계한 공동체 관계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고 유 전 본부장은 구속되면서 화천대유하고 경제적 이익을 함께 나눈 공동체 관계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형 공동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화천대유 연간 법조인들을 두고 50억 클럽이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일조 클럽으로 서로 묶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돈으로 묶인 관계니까 돈을 나누는 문제로 내분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으로 폭로가 되면서 좀 일조 클럽의 내부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영학 씨는 천화동 1호의 실소유자인 그분이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그분에 좀 집중하고 있고요. 또 김만배 씨는 본인이 실소유자라고 뭐 주장은 했는데 사실 김 씨의 말에 대해서는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말을 네. 믿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발하러 대법원에 갔다라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정 씨 녹취록의 신빙성은 그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된 상태라고 보고요. 반면에 김 씨의 해명은 국민 상식에 반해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 씨가 말한 그분 그 유 전 본부장인지 아닌지 제3자인지 또 네. 실제로 또 어떤 그분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차후 수사의 핵심 사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만배 씨가요. 그 호화 법률 자문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성한 이유가 자신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전에 경찰 출석할 때는 좋아하는 형님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좀 표현이 좀 달라지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결국 이 소위 호화 법률 자문단은 김만배 보호막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본인이 보호막을 설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 여러 가지 이 곽상도, 원유철, 신영수 전 의원 뭐 등등의 이 화천대유 고문들의 면면이 살펴보면 예. 본인이 언젠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보호막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놨다고 보고요. 사실 뭐 호사님께서 여러 지금 좀 근거 없는 낭설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만약에 설계자 이재명 시장이었다면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10원도 안 줬을 겁니다. 사실 고문을 원유철, 권유철 이 권순희 이런 분들 했겠습니까? 그런 건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과연 곽상도 50억,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과연 어떤 의도로 어떤 이유에서 줬는지 이것만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죠. 왜 굳이 이 호화법률단이 전체적으로 다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관계가 있었던 분들로 구성되었는지만 보셔도 명쾌할 것 같습니다. 예. 허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여고 야고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정치인들이 지금 관여돼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제대로 결과 발표가 되면 될 것 같고 좋아하는 형님들이란 말은 좀 사적인 친분을 과시한 것이고 어제 말한 방어권 차원이라는 말은 사무적 관계로 선을 그었거든요. 무언가 준비돼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이 지사와 권순일 대법관 사이에서 재판 거래 다리 놓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말을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이 바꾸는 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사업 과정이 정정당당했다면 호화 법률 자문단 동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이분들에게 고액을 지불한 것이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한 보상 때문이었을 수 있고 또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데 모종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있을 수도 있다. 여하튼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분명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고위 법조인들의 소위 50억 클럽을 만들었거나 또 그리고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과 김 씨가 1조 클럽으로 연결된 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오늘 공수처 국정감사 예정돼 있는데 이 고발 사주 의혹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 그 통화 녹취 복구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이제 언론으로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공수처 국감장에서 김 의원과 조 씨 음성 파일이 또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허 의원님?
그러니까 우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빨리 결정이 나고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고 김만배 씨를 소환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핸드폰 문제만 봐도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에 정말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창밖으로 던졌다라는데 CCTV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 경찰은 다음날 바로 찾았죠. 근데 이러한 그 증거은닉 관련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어떻게 경찰이 그걸 찾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수사팀의 불찰이라면서 사과는 했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이 불신을 쌓는 건 당연하거든요. 이거는 그 감찰 수사팀은 친여권 지휘부와 또 법조 카르텔이라는 이중 장벽에 둘러싸인 형국입니다. 김웅원 제가 압수수색할 때도 봤는데 제일 먼저 압수됐던 게 핸드폰이었습니다. 예. 근데 네. 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고요. 또 문재인 정권에서 요직에서 등용돼서 친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또한 화천대유 호화범률 자문단도 권순일 전 대법관 또 박영수 전 특검, 김순환 전 검찰총장 등 최고의 법조인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권 전 대법관과 이 지사 사이에는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검찰이 겹겹이 쌓인 인해 장벽을 뚫고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까? 국민들도 저희들도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검찰의 수사가 어둠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와 국민들이 특검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민주당만이 좀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토록 검수완박을 외치던 민주당이 갑자기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리자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내놓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의원께서는 오늘 공수처 국감에서 뭐가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용 의원이 혼자 자폭을 하실지 아니면 국민의힘에게 그 폭탄을 떠넘길지 혹은 검찰로 넘길지. 근데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김웅, 손준성, 윤석열로 이어지는 고발 유도탄이 전 차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일단 밝혀진 바로는 이 현직 검사가 관여했다가 밝혀져서 이 검찰에서 지금 공수처로 이관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손준성 검사가 뭐 해커가 아닌 이상이야. 뭐 지금 실명이 들어간 이 어떤 판결문 같은 것들을 다 입수해서 지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검찰이나 군인, 경찰의 선거 개입은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형법 위반, 선거 방해죄로 징역 10년까지 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례대로 이 지금 아마 공수처 수사상 확인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소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이 오른팔이었던 이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검찰총장의 국정원장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차례대로 이제 고소가 될 것 같고요. 계속 특검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한가한 소리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한심하고요. 그러니까 한시가 급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공수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시면은 그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근데 특검은 여야가 겨우겨우 언제 바로 당장 내일 합의하더라도 이 국회의장의 추천, 뭐 대한변협의 추천, 이 대통령의 지명, 또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 구성하고 수사 정보와 수사 자료들을 이첩받아서 저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결국 본인들의 이 여러 가지 지금 등장 인물들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중대한 범죄이고 뭐 빼지 못할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물타기 혹은 시간 끌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간이 정말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 희망하는 거고 저희가 잘못을 하고 있고 저희의 문제라면 빨리 특검하시면 되는 거고 왜 저희가 수사팀을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여권 수사팀이고 법적 카르텔 문제 때문에 저희는 믿을 수가 없으니 특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없이 대선 치르자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본인 수사만 예. 불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자, 모두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어제 그
후보 8명에서 4명으로 이제 압축한 후에 처음으로 TV 토론을 했는데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 의원님? 어제 TV 토론회에 있었죠? TV 토론 보면서 네네. 드디어 이제 진정한 그 승자 게임, 생존 게임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네 분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산만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8명일 때 그런 예. 부분도 좀 사라지고 예, 예. 더 긴장감 있고 내실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중에서도 그 주도권 토론하는 거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역학관계를 네.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새 후보에게 좀 고르게 질문을 했는데 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거의 모든 시간을 네. 다 써서 집중 공략을 하고 또 뭐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예. 주도권 토론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누가 누구를 라이벌로 좀 삼고 있는지를 좀 잘 드러났던 것 같고 예. 그래서 1대1 마스 토론 등이 이제 좀 예정돼 있는데 네. 후보 간에 이제 뭐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먹이사슬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주목하시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논평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 이 정법. 윤석열 후보의 예, 예. 하락세나 검증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왔고요. 이 아무래도 그동안 대한민국이 헌법을 믿고 지켜왔다고 봤는데 천공스님의 정법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뭐 이 왕자 새기는 건 뭐 유명한 셀프 부족 동영상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정농단 때 박근혜 정부를 세게 수사할 것인가 아닌가를 조언받았다고 한다는 네. 등 또 이 장모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이런 부분도 미국마저 이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준비 안 된 모습이나 그동안의 어떤 이 비리 혐의들이 계속 이제 후보 검증 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윤석열의 정법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 TV 토론이 10번인데 이제 한 번 했으니까 나머지 9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전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